여보, 나 귀화시험 붙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는 독일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함부르크 명문대 출신 소피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인데요. 그녀가 경험한 놀라운 한국 여권의 위력,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 소피아 밀러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33세 주부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저는 유럽의 심장부 독일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제도, 안정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독일 여권과 명문 함부르크 대학에서 취득한 국제경영학 석사는 제게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어요. 그 당시 제게 한국은 지도에서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작은 나라, 아시아의 한 조그만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저는 그 작은 나라의 파란색 여권을 가슴 깊이 품에 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파란색 여권이 열어준 놀라운 세계와 제가 작은 나라라고 오해했던 대한민국이 실은 얼마나 강력한 글로벌 파워를 지닌 나라인지를 깨닫게 된 여정입니다. 독일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택한 이 결정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빛나는 선택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히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25살 때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단 6개월 일정이었지만 한국 문화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매료되어 1년으로 연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는 독일에 비하면 기아와 현대를 만드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 시야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공항철도의 깨끗함과 정확성에 놀랐어요. 독일의 철도는 지연이 잦았는데 한국의 대중교통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속 같은 인터넷 속도. 제 고향 함부르크에서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광 케이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은 이미 오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밤늦게 배가 고파 편의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나 밤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혼자 다니는 여성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범죄율이 낮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서울은 독일의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당일에 여러 검사를 받고 전문의 진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종이 차트와 팩스 기반 시스템에 비해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독일이 여전히 현금 중심 사회였던 반면 한국은 이미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동네 식당에서도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러웠는데 독일로 치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박민준을 만났어요. 같은 수업을 듣던 그는 제 한국어 스터디 파트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으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요. 민주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으니 완벽한 교환이었답니다. 민준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이 나라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조용한 사찰에서 듣는 목탁 소리, 화려한 고궁의 단청,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까지. 독일의 체계적이고 딱딱한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정문화는
제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계획했던 대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독일의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 인턴십을 수락하며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것이 민중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인턴십은 곧 정규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과 효율성에 놀랐어요. 독일 회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느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죠. 이런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저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어도 능숙해졌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같은 한국 음식은 이제 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특히 독일의 딱딱한 빵과 소시지 일변도 식단에서 다양한 반찬과 찌개, 국이 있는 한식의 풍요로움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2년이 지난 후 민주는 한강변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함부르크와 서울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식 결혼식의 화려함과 따뜻함은 독일의 형식적인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패백대 시부모님께 절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전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감이었죠. 결혼 후 몇 년간 저는 독일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포기하기 어려웠거든요. 정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이 격하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일 여권은 세계 최고의 여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깊어지면서 제 시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겨울에 추위에 떨며 높은 난방비 때문에 걱정할 때 저는 한국의 온돌바닥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어요. 독일 가족들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고통받을 때 저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독일에서는 MRI 예약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진단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아시아 시장이 성장하면서 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 담당자로 승진시켰고 이로 인해 아시아 여러 국가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독일 여권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여권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강력했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는 비자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반면 제 한국인 동료들은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 무비자로 쉽게 입국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유럽인보다 한국인에게 더 우호적인 입국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일본 출장이 잦았는데 당시 독일 국적자는 단기 방문도 비자가 필요했던 반면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어요. 상하이로 급히 출장을 가야 할 때도 한국인은 72시간 비자 면제가 적용되었지만 저는 매번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인들은 특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 독일 여권을 든 저는 20분 넘게 줄을 서야 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전자게이트를 통해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어때? 요즘 한국 여권 파워가 독일보다 더 세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가 독일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실히 한국 여권이 더 실용적이었어요. 독일 여권의 또 다른 한계는 영사 서비스였습니다. 한 번은 태국 여행 중 제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독일 대사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반면 민준이 한국 대사관에 문제를 설명하자 그날 오후에 바로 비상 여권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규칙은 규칙이다. 문화와 한국의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빠른 서비스의 차이를 실감했지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민중과 제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국적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랐고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가족 모두가 같은 국적을 갖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판단했지요. 게다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사회 환경은 아이를 키우기에 독일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독일 국적을 포기하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제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던 루이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국적을 바꾸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야, 미쳤어?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해? 너 독일인이야. 우리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거 몰라? 한국은 그냥 일시적인 경험일 뿐이잖아.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모험이 아닌 실수를 하고 있다는 듯 들렸습니다. 루이자, 난 여기서 진짜 삶을 살고 있어. 단지 여행 온 게 아니야. 그리고 한국 여권도 지금은 꽤 강력해졌어. 아시아에서 특히 그렇고. 게다가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생활 수준은 정말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인터넷, 쇼핑, 음식. 모든 면에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그냥 케이팝 때문이잖아. 몇 년 지나면 다 식을 거야. 결국 돌아오게 될 거고 그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포기한다고?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야. 내가 노후에는 독일이 한국을 부러워할지도 몰라. 지금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서고 있어. 루이자는 항상 독일 중심의 세계를 살아왔고 그 바깥 세상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설득할 생각은 없었지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있었고 루이자는 여전히 독일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 소양 평가까지 통과해야 했지요. 독일보다 까다로운 점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서류 처리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했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년여의 준비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파란색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든 날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던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새로운 여권과 함께 저는 진정으로 글로벌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독일 대학 동창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이라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새로운 국적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했답니다. 우리 일행은 총 4명으로 독일인 친구 2명, 스웨덴인 친구 1명, 그리고 저였죠. 여행 첫 목적지는 두바이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빠른 통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여권 소지자들은 긴 줄을 서야 했지요. 독일인 친구 토마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피야, 저기 더 빠른 줄이 있는데 왜 우리랑 같이 서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한국 여권이니까 저기로 갈 수 있어. 근데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서 여기 서 있는 거야. 토마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여기서 더 특혜를 받는다고? 세상이 많이 변했네. 두바이에서의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터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이스탄불 공항에서 유럽연합 국가와 특정 국가들을 위한 빠른 입국 레인이 있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터키 입국 시 다른 나라들은 비자 비용을 내야 했지만 한국인은 무료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로코 여행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라케시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여권 검사에 걸렸는데 한 경찰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국인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영어로 말하며 공손하게 인사했죠. 반면 독일인 친구들은 추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나중에 그 경찰관에게 왜 한국인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모로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이 K-팝 팬이라며 웃으며 덧붙였지요. 여행을 마치고 독일 친구들과 대화할 때 스웨덴인 친구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소피야, 나 솔직히 놀랐어. 유럽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한국 여권이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더라고. 특히 아시아랑 중동에서. 토마스도 동의했어요. 맞아, 유럽에선 EU 국가들이 편하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 여권이 진짜 대단해 보였어.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실감했어. 이런 경험들은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 단순한 실용적 결정을 넘어 실제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 것이었지요.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은 작년 여름 남편과 함께 중동 여행 중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을 여행하던 중이었고 다음 목적지로 레바논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출발 전날 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 갑작스러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여행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미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상태였기에 우리는 계획대로 베이루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틀 후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국경 충돌이 확대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 대피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긴급히 귀국 항공편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만석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준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정도의 답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대사관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담당자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현재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소피아 밀러 씨, 내일 오전 10시에 터키 항공 임시 대피 비행편을 마련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한국 국적자 전용 접수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수속을 도와드릴 예정이니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도착하자 정말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국적자들을 위한 특별 데스크를 설치해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효율적으로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과 긴급 연락처가 담긴 안내서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서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자국민들에게 각자 항공편을 구해 귀국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대피 비행편을 마련했지만 좌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지에 있는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빠짐없이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이스탄불에 도착했을 때 한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국민은 어디에 있든 보호받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안전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독일도 물론 훌륭한 나라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자국민에 대한 헌신과 효율적인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지요.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한국 여권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고, 그 국민으로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경험을 독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는 우리 소피아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세계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전 SNS에서 루이자의 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녀는 독일이 최고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달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요즘은 독일보다 한국 여권이 더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에서요. 부러워요. 그 댓글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 루이자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녀도 조금씩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는 그 변화를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갔던 사람이었구나. 오늘날 저는 서울의 강남에 살면서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뒤에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붙어 있지요. 독일에서 온 한국인이라는 제 정체성은 때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소피아, 독일 국적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파란색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는 국가의 상징이자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과거의 제 선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출신 소피아 밀러 씨의 한국 생활기와 한국 여권으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유럽 최강국 독일을 뒤로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여권 파워까지 갖추게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제는 선진국 시민들조차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힘,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한국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